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제21대 총선이 치러졌는데요. 장애인 비례대표 3명이 국회 입성을 확정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6일 47석이 걸린 비례대표 개표를 마감한 결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33.84%로 19명이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33.35%로 17명, 정의당은 5명, 국민의당은 3명, 열린민주당은 3명이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장애인 비례대표로 나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4번 이종성 후보와 11번 김혜지 후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1번인 최혜영 후보까지 총 3명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당선의 기쁨을 맞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4번 이종성 당선인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1번 김혜지 당선인은 전 유니온 앙상블 예술감독으로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1번인 최혜영 당선인도 함께 기쁨을 맞았습니다. 2009년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로 재직하는 등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새로운 21대 국회 지도자들이 선출됐습니다. 국민들은 상생과 협치에 의한 경제 회복과 신뢰가는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서정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을 받는 장애인들은 이번 21대 국회는 경제가 좀 더 나아지길, 민생이 좀 더 편해지길, 공약을 잘 지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신뢰의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 장애인들한테 협조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투표만 하지 정치들 좀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서로가 싸우지 말고 서로가 더불어 사는 인생이니까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야를 불매치고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잘 좀 서로 잘잘못을 떠나서 서로 양보할 땐 양보하고 또 어떻게 알고 큰 일에 저기는 서로 협조해서 상의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휠체어 장애인들은 집에서 투표장까지 나오는 도로에 전용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들의 투표소까지 오는데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이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중증 장애인들이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시간을 좀 절약시켜주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선관위에서 좀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광남이 활동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닐 장갑을 끼면 점자를 읽을 수 없어 투표 보조 용구가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발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한눈에 들어오는 선거 공보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호 통역이 모든 투표소에서 제공되지 않아 투표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등 청각장애인들이 겪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21대 총선 사전선거 투표날 현장 투표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상황을 전달받는 데 한계가 있었고 투표를 마치기까지 무려 20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전국 장애인 254만여 명 가운데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 참여한 장애인은 40%로 알려진 가운데 장애인들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19회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 공동투쟁단은 지난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 차별철폐 물리적 거리두기 행진을 펼치고 마로니에 공원에서 21개 장애인 관련법 재개정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4.20 공투단은 코로나19 재난 속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요청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장애계 면담에 대한 응답을 촉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차별 헌법 개정과 코로나19 코호트 격리 등을 통한 장애인 배제 정책 폐기, 지역사회 완전 통합과 장애인 권리 보장 등 정치적 책임 요구 등을 주장했습니다. 작년 7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됐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한데요. 현안 해결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정용 기자입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광화문 광장에서 종합조사 고시 개정 전문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를 공개하고 장애 등급제에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종합조사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고송국현 동지의 죽음 이후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장애 등급제 없애겠다. 대통령 당신의 공약에 따라 작년 7월 1일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장애 등급제 과거 1급부터 6급까지 그것만 사라졌지 서비스 종합조사표라는 새로운 정량적 평가 방식이 등장했고 거기서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 이 시간 불이 났을 때 혹은 누가 찾아왔을 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의 요청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보장을 하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2019년 하반기에 종합조사표를 통해 활동 지원을 받은 24,818명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고시 개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박경석 전장현 상임 공동대표는 종합조사표는 조작에 불과하다며 장애에게 필요한 만큼 활동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중증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거짓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의 약속은 거짓이었고 바로 그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 종합조사표는 조작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종합조사표 시작하기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정부의 회의 자료는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이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장애인들은 장애 등급제가 복지 사각지대 현안 해결을 위해 진짜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개정을 통해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대전시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의료인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정서희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전 지역 조리사협회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도시락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비대면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예방과 치료에 힘을 쓰고 있는 의료인과 취약계층인 장애인, 독거노인을 상대로 수백여 개의 도시락을 만들어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온 전 세계나 온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너무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장애인분 같은 경우는 식사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좀이라도 도움이 돼서 많은 식사를 하실 수 있으면.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외식업 종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모여 밥을 짓고 국과 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해가지고 갖다 드리면 맛나게 드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작은 정성으로 지금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시 월평이동 행정복지센터 한켠에는 특별한 냉장고가 있습니다. 민들레 로터리클럽 자원봉사자들이 야채와 식자재를 무인으로 운영되는 냉장고에 채워 넣는 기부를 수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민들레 대전 로터리 클럽이 동참하고자 2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야채를 나눔 냉장고에 같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워진 식자재는 꼭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가져가는 무인 나눔 냉장고입니다. 현재는 비대면 접촉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일이 필요한 곳에 직접 방문해 문 앞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냉장고를 찾아오셔서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찾아가셨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꾸러미로 하나씩 포장을 해서 비대면으로 문 고리에 걸어놓는 방식으로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고요. 민들레 로터리 클럽에서 그동안 후원을 계속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동 정말 저희 동이 특히 다른 곳보다 그런 취약 가구가 밀집한 지역이니까 더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 다른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입니다. 희망 나눔 냉장고 많이 이용해 주세요. 대전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기부가 이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전국의 아동 돌봄센터가 아이들의 감염 걱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 위치한 올페이퍼가 책상용 종이 가림막을 개발해 대전 지역 돌봄센터 아동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올페이퍼가 특허 출하한 책상용 종이 가림막은 휴대와 설치가 간편한 제품으로 아이들의 비말 감염 방지를 위해 개발됐습니다. 제품을 기부받은 아동센터는 아이들을 한층 더 안전하게 돌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연 등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요즘인데요. 사랑의 달팽이가 집에서 편히 들을 수 있는 클라리넷 연주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사랑의 달팽이가 청각 장애인으로 구성된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 손정우 수석단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연주는 연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힘들고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사연은 지난해 연말 웹툰으로 제작돼 대중에게 많은 감동과 동기부여를 전해줬습니다. 손정우 수석단원은 이번 연주가 청각장애인분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미국 뉴욕이 셧다운을 5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오비 통신원이 전합니다. 부활절인 지난 12일이면 안정세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 뉴욕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4월 말까지 셧다운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결국 다시 5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역시 이제 의무화가 됨으로써 마스크 구입이 어렵다면 스카프나 수건으로 반드시 코와 입을 가려야 합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뉴욕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트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에 따라 최소 줄 서는 데만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승용차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다른 주와는 달리 대중교통에 많이 의지하는 뉴욕시의 경우 지하철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코로나 전염의 위험 또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경제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며 업종별 셧다운을 풀어가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표에 시민들은 또 한 번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대를 가져봅니다. WBC 복지TV 이오비였습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손차영 작가가 나무와 바람 등 자연을 확폭에 담았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아름다운 그림들을 만나봤습니다.
바람이 불면 언제나 아름다운 여수의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문인화가 매설당 손차영 작가의 전시회가 지난 14일부터 여수 달빛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바람이 머무르는 곳이라는 주제로 시와 그림을 화폭에 그려낸 문인화 작품 총 31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들은 손차영 작가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 느티나무 등 다양한 나무 소재를 이용해 바람이 불면 들려온다는 수많은 이야기와 작가의 삶의 이야기를 시와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저는 서화 중에서도 특히 매화, 그다음에 철쭉, 장미 등을 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철쭉 중에서도 또 매화 중에서도 고목을 소재로 해서 고목에서 힘차게 뻗어나가는 가지에서 예쁜 매화꽃이 피고 철쭉꽃이 피어 있는 것을 제가 살려서 더 나름대로 그 좋은 작품들이 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참 향기롭고 좋은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소재를 택했습니다. 국내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매설당 손차영 작가는 여수 여성작가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광주 전남 초등미술연구회 회장과 한국미협, 한국문인화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후배 양성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꽃잎에 곱게 물들어가는 세월과 향수처럼 마음을 표현한 작품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최근 SNS에서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는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른바 덕분에 챌린지로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과 함께 의료진에게 응원을 보내는 것인데요. 방역당국이 벌써 3개월째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제안한 겁니다. 복지TV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모든 의료진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